11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가 어제 새벽 원적에 들었습니다. 군포교로 일찌감치 청년포교에 나서며 평생 포교와 인재불사에 매진한 스님은 이 시대 불운하 존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24일 금산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상징인 반달곰, 반다리가 스님 모습의 굿즈로 태어났습니다. 최근 출시된 국립공원의 새 기념품,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이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색적인 시도에 온라인은 물론 사찰 현장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천태종의 첫 서울도량 신촌 성룡사가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반세기 넘게 법을 판 역사는 천태종이 추구하는 생활 불교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불교의 업과 윤회를 역사적으로 밝힌 일본 석학의 명저, 업이란 무엇인가를 번역 개편했습니다. 단순한 교리 해설을 넘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업의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현대사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가 어제 새벽 원적에 들었습니다. 군포교로 일찌감치 청년포교에 나서며 평생 포교와 인재불사에 매진한 스님은 이 시대 불운하 존자로 존경받았습니다. 포교와 함께 수행에도 빈틈이 없었던 스님의 삶은 후학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24일 금산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생 전법과 수행, 포교와 인재 양성에 헌신한 이 시대 불운하 존자, 금산당 도영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가 어제 오전 5시 20분 완주 송광사 약사전에서 법람 65년, 세수 8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4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도영대종사는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0년 법주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1969년 금산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도영대종사는 금산사 총무를 거쳐 주지로 도량 정비에 힘써 사격을 일신했고 완주 송광사 주지 시절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조계종 포교원장 등 종단 핵심 소임을 맡아 불교 발전과 전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도영대종사가 생전 사부대 중에 강조한 역지사지의 마음과 배려는 많은 이들의 깊은 울림을 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다시금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뭘 기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에게 잘해주는 게 바로 보살의 길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보살로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보살도 실천에 바로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하다. 1970년대 중반 스님은 군법당 불사를 지원하고 군 장병에게 불법을 전하며 군포교로 청년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군포교가 체계가 없던 시절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법회를 열고 매년 수천 장병들에게 계를 전하며 청년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었습니다. 새로운 대인관계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군이다. 내가 마음을 비웠을 때, 욕심을 내지 않고 비웠을 때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는 거니까 항상 자비, 인욕, 비움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대종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불사에 남다른 원력이 있었습니다. 2010년 스님은 백산 장학재단을 설립해 전국 각지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꾸준한 장학금 지원으로 앞날을 응원하며 부처님과의 인연을 이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과 포교의 중심에 섰던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인사 선언과 통도사 극락암,
백담사 무문관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가며 수행에도 철저했습니다. 불자들의 깊은 존경 속에 평생 전법과 수행에 매진한 도영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24일 금산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상징인 반달곰 반다리가 스님 모습의 굿즈로 태어났습니다. 최근 출시된 국립공원의 새 기념품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이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색적인 시도에 온라인은 물론 사찰 현장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사를 수하고 염주를 목에 건 반달곰 스님. 옆에는 작은 가방을 맨 반달곰 동자 스님이 함께입니다. 반달곰과 불교가 만난 이색적인 굿즈에 사찰을 찾은 시민의 발걸음도 절로 멈춰섭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너무 힙하기도 하고 빨리 품절될까 봐 왔네요. 요즘은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가마에 달고 다니고 싶어요. 국립공원공단이 공단 대표 캐릭터 반다리를 불교 문화와 접목해 선보인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 굿즈입니다. 지리산 반달곰에 자연의 수호자이자 수행자라는 스토리를 담았다는 굿즈는 SNS에 공개되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비로움이 샘솟을 것 같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다는 댓글이 잇따르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준비된 물량은 순식간에 품절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도 현장 판매가 시작됐고 봉은사는 5일 만에 물량이 절반 넘게 소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유서 깊은 사찰이 위치해 있고 또 사찰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러한 상생의 협력 구조 속에서 반달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사찰 문화의 친근함과 매력을 알리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단정한 가사, 손해진 염주, 걸망까지 실제 스님을 연상시키는 섬세한 표현이 귀여움과 힙한 감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은 굿즈. 사찰을 자주 찾지 않는 이들까지도 굿즈 사러 절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달곰 보전의 메시지를 불교 문화에 녹인 키링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형태의 포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SNS나 커뮤니티에서도 자연과 사찰 경험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반다리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또 스님의 수행자적인 고요함과 전통성을 결합한 덕분에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일부는 국립공원 운영과 사찰 문화 발전에 환원하며 자연보전과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공공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 굿즈 열풍이 국립공원의 생태보전과 전통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천태종의 첫 서울 도량 신촌 성룡사가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반세기 넘게 법을 편 역사는 천태종이 추구하는 생활 불교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수백여 불자들이 법당에 모여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 주송을 하고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리며 지혜의 등불을 밝힌 선각자에게 예를 다합니다. 천태종이 서울에 세운 첫 번째 도량 신촌 성룡사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축하 법석을 열었습니다. 성룡사 불자들은 이 도량의 발전이 종단과 국가 그리고 인류가 향상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룡사가 신촌에 세워진 건 1977년. 여타 천태종 말사처럼 서울 지부가 1970년 먼저 창립하고 도량이 마련됐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촌은 서울의 젊음을 대표하는 거리로 거듭났고 도심 포교 도량 성룡사도 거리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전법 활동에 공단이 거는 기대도 작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 완성과 우리 성룡사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불교 천태종의 무궁한 발전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룡사의 특별한 생일엔 문화 공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룡사 보현합창단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마하연국악단의 찬불국악, 판소리, 대중가요가 도량을 환희의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또 이웃사찰 주지스님과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성룡사의 역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성룡사가 걸어온 55년의 역사는 이 땅에 자비의 등필을 박힌 숭고한 원력의 발자취를 하겠습니다. 성룡사의 자비와 평화의 향기가 우리 서대문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천태종이 신촌에 뿌린 법의 향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젊음의 거리를 짙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불교의 업과 윤회를 역사적으로 밝힌 일본 석학의 명저 업이란 무엇인가를 번역 개편했습니다. 단순한 교리 해설을 넘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업의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현대사회의 문제를 통찰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생각으로 입으로 또 몸으로 짓는 행위 자체의 업. 불교의 중요 개념인 업과 윤회의 탄생과 전개 역사를 담은 일본 석학의 명저가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옮겨 지난 7일 출간한 업이란 무엇인가.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업을 시작으로 전통 불교의 업, 대승불교의 업,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업과 윤회의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업,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불교를 통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업장소멸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번에 출판한 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법장 스님은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일본 불교학자 히라오카 사토시 교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의 저서를 읽으며 감명받은 스님은 한국 불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1년여의 시간을 들여 번역을 마치고 세상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가자로서의 업이 생기고 그게 출가자로서의 법이 돼서 나를 수행자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단순히 책의 그냥 문구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돼서 되돌아왔었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불교학에 관심 있는 이들을 넘어 각기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는 누구나 이 책을 펼치길 추천했습니다. 남탓이 팽배한 현대사회, 업의 진정한 의미를 통찰하고 모든 이가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길 기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다른 신의 힘이 아닌 여러분의 행위이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까르마, 업이 불교를 통해 법으로 승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다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고대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치밀하게 추적하는 책 업이란 무엇인가. 스님은 오는 24일 부산 동구 아랑주 4층에서 열리는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13대 집행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부탄에서 열린 국제 비구니 수계식을 참관했습니다. 외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계를 돕기 위해 행사를 후원한 전국 비구니회는 부탄 왕실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 등 비구니회 집행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부탄 비구니 재단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수계식이어서 뜻깊다며 세계의 비구니 승단이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수계식에는 부탄과 이웃 국가 출신 260여 스님들이 부족계를 받았습니다. 비구니회는 세계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텐진 팔모 스님을 만나 부탄 유일의 비구니 사원 진루카를 참배하며 이번 수계식을 응원했습니다. 보고, 듣고,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부처님 제자로는 무엇 하나 다르지 않은 신행 법석,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올해도 수어사랑음악회를 열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신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 입구에 비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 눈에 띕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가 노래, 춤과 어우러져 박수를 이끌어내고 유명 가수의 무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야광봉을 흔들며 근심을 잇습니다.
장애인 포교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지난 15일 전국 피구니 회관에서 22번째 수어사랑음악회를 개최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분들과 즐거운 음악으로 행복의 에너지를 나누며 잠시나마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함께 노래하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또 귀한 분들을 모시게 돼서 공연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연화원의 헌신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패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마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귀한 혜성스님입니다. 장애를 넘어 하나 된 무대 위의 모든 이들은 곧 자비의 실천자이며 희망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수행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연화원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 더욱 발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연화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불서 간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불교 성전 마지막 7권의 완성을 알리며 점자도서관에 보급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의 원만한 학업을 돕는 장학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3,000kg도 전달했습니다. 보교 현장에서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직업교육 및 복지 지원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온 연화원은 음악회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넘어 불교의 자비와 동행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수어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수어사랑음악회는 불자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와 재능을 펼치고 모두가 하나로 어울리는 자리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운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돼 고려 왕실 후원 사찰로 알려진 서산 보원사지에서 고려시대 최대 승방터가 확인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9일 서산 보원사지 일대에서 12차 발굴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려시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스님들의 생활공간 승방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랑문화연구원 김상현 조사연구실장은 조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대찰로서 보원사의 규모를 엿볼 수 있고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서산 보원사지 12차 정밀 발굴 조사는 건물지군 총 6개소 및 담장, 배수로, 석축 등을 확인하고 고려시대 처녀 스님이 머물렀던 승방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가 지역 저소득 어르신에게 따뜻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9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목종 스님은 이희배 부산시 노인복지관 협회장에게 2025년 연탄불공회 난방비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해 지역 저소득 노인 40가구의 난방 유류비를 지원했습니다. 목종 스님은 지원금이 잘 전달돼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기원했습니다. 연탄불공회는 2017년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발원으로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난방 유류비 지원으로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백양산 견강암이 연말을 맞아 자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견강암과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은 지난 19일 부산 르네시대 광장에서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 승가연합회장 대각 스님 등과 1,200여 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견강암 주지 한공 스님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자비와 사랑, 행복과 나눔을 늘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상구 12개 동에 라면 300상자와 김장김치 10kg 300상자도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김해 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경남 지역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9일 김광호 회장을 비롯해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도명스님, 이광희 김해 독립운동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선 경남 불교계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도명스님은 경남 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민족 저항 정신을 넘어 불교의 자비 평등 사상을 사회에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경남 지역 사찰 스님들의 항일 운동과 독립자금 모연, 신행조직 활동 사례 등을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향토사연구회 정영도 김해지회장과 김해근대역사위원회 이헌동 위원장이 한국 독립운동사와 범어사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